여러분, 지금 LA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마 중국이 기부한 구호품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결제가 되어 있는 식당들에 몰려다니며 공짜로 밥을 먹고 있을 테죠. 한국인들은 항상 이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여기 중국인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의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엘사입니다. 저는 현재 네바다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특별한 경험은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자로서 활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교육기관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저의 정체성에 깊이 자리 잡았고 교육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네바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계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그곳은 업무 강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직장이어서 부모님은 늘 바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업무로 인해 자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기에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여러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운영 시간이 짧아 부모님의 일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후 24시간 케어를 제공하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저를 맡기셨지만 그곳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아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심한 습진이 생겨 몇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음식도 잘 맞지 않아 자주 설사를 했고 아침마다 중국인 선생님을 보기 싫다며 심하게 울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부모님께도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결국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돌보는 선생님들,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배려는 부모님과 저 모두에게 안심과 만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건강을 되찾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어린이집은 단순히 저를 돌봐주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한국 문화와 한글, 그리고 한국어를 배운 첫 번째 배움터였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한국 노래를 함께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 고마워요, 행복과 같은 따뜻한 단어들은 제 어린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서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저를 반겨주시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치 우리 집처럼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 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배운 사랑, 배려, 그리고 교육의 가치가 제가 오늘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 네바다 주립대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저는 공교롭게도 지금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제 삶의 또 다른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제가 전하는 교육 철학이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수업은 학교 내에서도 조금 특별한 수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교육 철학의 뿌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교육의 독특한 방식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학습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한국식 교육 방식은 제 강의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수업 중에는 한국의 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거나 한국의 전통 놀이와 활동을 활용한 창의적 교수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며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관련 문화와 콘텐츠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면서 제 수업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지금 저희 수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한국어 학과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각광받는 시대에
저희 수업은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 교육자로서의 경력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습니다. 제 수업은 언제나 그렇듯 한국의 교육 철학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중반부에 접어들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학생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약간 화난 듯한 어조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교육학 수업에서 자꾸 한국 이야기를 끌어다가 수업 내용으로 삼으시는 건가요? 저는 교육학을 배우러 왔는데 한국 이야기가 너무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의 질문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잠시 말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 수업은 한국에서 얻은 교육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판단했을 때 한국에서 배운 가치에 있기 때문이죠. 이 방식은 제가 늘 해오던 방식이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수업에 적응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에 학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더욱 붉어지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수업이 진행될 줄 몰랐다면 애초에 교육학과로 전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학생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에 강의실이 순간적으로 술렁였습니다. 다른 학생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저와 그 학생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국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학생이지만 한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파렴치한 국가인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마치 한국이 특별한 나라나 되는 것처럼 말하시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진 못하지만 중국의 역사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통해 배웠거든요.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한국의 전통 노래, 음식, 의복 등 모든 것은 원래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고 한국은 그걸 자기들 것처럼 꾸며서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이 그의 발언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중국의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중국에 오래 거주하셨고 직접 보고 겪으신 것들을 저희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잘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부정확한 정보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의 발언은 매우 직접적이고 한편으로는 도발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중국인 학생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학생의 부모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학생 부모님께서 한국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듯합니다. 진정한 역사와 사실은 부모님 말씀만으로 모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답답하다면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와 대화해도 좋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 학생은 화가 난 듯 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강의실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그 학생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중국인 학생은 원래 중국어학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된 정원 미달 문제로 인해 학과 운영이 어려워졌고 학교 측에서는 더 이상 해당 학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과를 폐지하며 학생들에게 원하는 다른 과로 전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중국인 학생은 교육학과로 전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교육학에 큰 관심이 없었고 단지 현실적인 이유로 교육학과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평소처럼 한국 교육 철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한 중국계 학생과의 논쟁은 이미 있었지만 저는 수업의 방향을 바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 갑자기 강의실 문이 3개 열리며 제 동료 교수인 수닝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중국인에게 망신을 줬다고? 가뜩이나 중국어 학과가 폐지되어 열받아 죽겠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 교육 철학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고 저는 차분하게 순잉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순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러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수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정식으로 토론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학생들 앞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죠. 그녀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강단으로 올라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엘사 교수, 제가 왜 당신의 수업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녀는 강한 자신감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이끄는 대국입니다. 모든 문명, 언어, 문화는 우리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육받으며 배운 자료들을 보시죠.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여러 자료를 꺼내어 강의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계 최초의 문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명의 정수입니다. 이 문자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가 영향을 받았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하며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육 체계도 중국의 과거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차례로 자료를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 의복, 예술은 모두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라고 불리는 음식도 사실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한복이라고 불리는 옷도 중국의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모든 전통은 사실 중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고 그녀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자랑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우리 중국인 모두의 자부심이자 정신입니다. 저는 공산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의 힘과 결속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녀는 공산주의 체제를 강하게 옹호하며 중국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히 국가 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세계가 경제적 혼란에 빠질 때도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며 인류를 이끄는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순잉샤 교수는 강단에 서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교육 철학을 논하려거든 중국의 교육법으로 가르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따위 약소국은 집어치우자는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이끌어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강의실을 더욱 긴장된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 교수님, 당신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베꼈다는 주장은 여러 국제적인 자료와 연구 결과로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할 자료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관에서 인정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강단 옆에 준비된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중국의 한자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 역시 그 기원이 중국의 파오차이와 다르다는 점이 수많은 논문과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을지라도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순잉샤 교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온 자료에 대해 언급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순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은 모두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배포한 것들로 보입니다. 이 자료들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논문이나 기관에서 인정받은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제작된 많은 자료들이 사실상 중화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 교수님,
제가 보기에 당신이 가져오신 자료들은 중국의 정치적 목적, 특히 중화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사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이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시선은 저와 순잉샤 교수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그녀와 학생들에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같은 교수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순 교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허무맹랑한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지성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관점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순잉샤 교수는 제가 반박하는 동안 내내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표정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논리가 명확했고 그녀가 내세운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녀는 숨을 고르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나고 싶지 않은 듯 어떻게든 저를 이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엘사 교수.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당신은 화재 현장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물론이고 학생들도 그녀의 말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강단에서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LA 화재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말이죠. 미국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이 LA에서 한 일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처럼 우리를 무시하거나 한국을 높이 평가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어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공영방송과 웨이보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고 영상은 LA 화재 당시 중국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양의 구호물품을 준비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마스크, 약품, 담요, 식수, 생필품 등 각종 필수 물품들이 정리되어 이재민과 소방관들에게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중국인 기업들이 푸드트럭을 기부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화재 현장을 돕고 있는지 자랑하며 웃는 모습이었고 중국 공영방송은 이를 매우 자부심 있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순잉샤 교수는 영상을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중국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베풀 줄 알고 도움을 줄 줄 압니다. 우리 중국인 커뮤니티는 단결해서 이재민들과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푸드트럭까지 기부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소방관들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LA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부한 구호품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결제가 되어 있는 식당들에 몰려다니며 공짜로 밥을 먹고 있을 테죠. 한국인들은 항상 이렇게 행동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것을 이용하려고만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잉샤 교수는 한국인들을 비난하는 자신의 말을 이어가며 점점 더 자신감이 붙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며 그녀의 발언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을 멈췄고 강단에 서서 여전히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잉샤 교수는 여전히 격앙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얼굴로 이 논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영상에서 중국인 커뮤니티가 LA 화재 현장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자료가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잉샤 교수는 약간 당황한 듯 그러나 여전히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위대한 중국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것이고 웨이보와 같은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도
널리 퍼진 내용입니다. 중국이 LA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화면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공영방송 CCTV의 기자 류사오체가 LA 화재 현장을 취재하며 보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류사오체 기자가 한국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마련한 지원센터를 취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이 배포되는 모습과 함께 기자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재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멘트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여주며 학생들과 순 교수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자는 한국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마련한 지원센터를 취재했지만 이 장면이 중국 커뮤니티의 지원처럼 보이도록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이 모든 공로를 중국 커뮤니티가 한 것으로 날조하기 시작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코리아타운의 식당과 마트에서 선결제한 음식을 이재민들에게 제공했는데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자신들이 한 일로 포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구호 활동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코리아타운 식당과 마트 사장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코리아타운 내한식당 주인이 이재민들을 위해 선결제한 음식이 중국인들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하난티운의 한 사장님은 이재민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무료 음식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마트 주인은 중국인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이 선결제한 물품을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순 교수는 점점 더 표정이 굳어졌고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 영상에서 나온 사실들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한 자료는 중국 공영방송이 제공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중국 정부의 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가 제시한 자료는 CNN, MBC와 같은 국제적 신뢰성을 갖춘 언론사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과연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지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순 교수는 여전히 강하게 반박하려는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중국의 공영방송을 믿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한 일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중국인들이 항상 날조한다고만 생각합니까? 저는 그녀를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방송의 문제는 날조와 왜곡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영방송이 한국 커뮤니티의 지원을 자신의 공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웨이보와 같은 플랫폼에서 퍼뜨린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중국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입니다. 이어 저는 한국 커뮤니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화재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10만 장을 비롯해 생필품과 의류, 음식을 지원했고 수많은 한인 교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주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커뮤니티의 지원은 외신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 교수님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왜 미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인의 위상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법 이민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 주석의 집권이 강화되면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미국에서 중국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통계가 표시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를 보겠습니다. 약 6개월 동안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중국인은 3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체포자 중 약 25%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 이민자 4명 중 1명은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순 교수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중국 불법 이민자들은 더 이상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에콰도르와 같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경유하는 새로운 루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역시 얼마 전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인들이 에콰도르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시도하고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의 깊게 읽었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내 중국인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인을 만나면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중국인들 스스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생존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어 저는 한국과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커뮤니티는 미국 내에서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문화적 유사성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미국 사회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순 교수님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와 중국인들은 물론 우리 미국인들도 한국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교육, 철학, 의식 수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순 교수님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 교수님,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이러한 가치를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중국에서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하려면 교수님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오늘 논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우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신뢰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세계 시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강의실은 박수 소리와 함께 논쟁의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순 교수님이 자신의 시각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열린 자세로 학문과 교육에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이 논쟁을 통해 편견 없이 진실을 배우고 더 나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명문대 교수 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